안녕하십니까.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입니다. 지금 거의 2일, 3일에 한 번씩 컨텐츠를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좀 끌어다 붙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스테이터스, 스펙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무리해서 좀 늘려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주제는 바로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랑 삼성페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평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얼굴 인식이 잘 되는지, 보안 해제가 잘 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일단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솔직한 사용입니다. 정말 인식이 최상으로 잘 돼서 보자마자 해제되는 경우도 애플과 비등비등한 수준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제되는 경우는 느낌상으로 봤을 때 한 50-60% 정도? 나머지는 좀 버벅거리다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홍채를 인식했다가 뭐 얼굴을 인식했다가 뭐 그런 식으로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얼굴 인식만 어떤 안면 인식, 그냥 휴대폰을 들어서 잠금 해제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애플이 압도적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뭐 지문 인식도 있고 뭐 패턴도 있고 뭐 삼성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은 얼굴 인식 시스템을 비운의 폭탄 시리즈인 갤럭시 노트 7부터 탑재를 해왔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도했던 것은 홍채 인식이었죠. 2016년도에 눈에 대한 다큐멘터를 제가 제작할 당시에 홍채를 인식하는 기계가 얼마나 크고 무식하게 생겼는지 봤었기 때문에 노트 시리즈에 탑재된 홍채 인식은 대단한 기술로 보였습니다. 엄청나 보였죠? 사실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하지만 그와 더불어 얼굴 인식 시스템을 넣어놨는데 이것이 사진으로 뚫리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그런 보안 수단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일단.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제 사진을 띄워놨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제 사진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띄워놨고, 자 한번 해봅시다. 뚫렸냐? 오, 아씨, 날 보니까 뚫렸네. 오, 이거 안 뚫리게 개선했나봐요. 오, 진짜 사진으로는 이제 안 뚫리네요. 안 뚫리게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방법으로는 조금 뭐 실수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안 열리는 걸로 결론이 좀 났네요. 삼성은 이번 갤럭시 S9을 출시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보안 시스템은 다 때려박았습니다. 홍채, 안면, 지문, 패턴, 비번 등 온갖 생체 인증 방식을 도입했죠. 덕분에 빠른 잠금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아이폰 X의 안면 인식보다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도 잠금 해제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폰 X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잠금 해제가 안 됐어요. 얼굴의 곡면을 3차원으로 인식해 패턴을 만들어 암호화해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의 절반 이상이 가려진 상태에서는 잠금 해제가 불가능했죠. 하지만 삼성은 홍채 인식을 통해 이를 해결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눈만 뜨고 있으면 잠금이 해제되었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홍채 인식을 위해서는 적외선을 사용합니다. 적외선을 통해 홍채의 모양과 패턴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홍채 인식을 할 때는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서 진행하라는 메시지가 떴을 겁니다. 처음 등록할 때요. 그 이유는 직사광선에 다량 포함된 적외선 때문에 홍채 인식 센서가 홍채의 패턴을 읽을 수 없게 될 만큼 과량의 그런 적외선이 얼굴에 투사되기 때문인데, 아마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날씨가 쨍한 날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잠금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문으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무심결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바깥 생활을 하다가 안면으로 잠금을 해제하려고 휴대폰을 보면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해를 등지고서 인식을 시키면 됩니다. 되기는 돼요. 근데 안 되는 경우의 수가 덜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도저도 안 되면 지문을 쓰고 지문을 못 쓰게 되면 패턴 잠금으로 뚫고 들어가면 되긴 합니다. 뭔가 과정이 부산스러운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간단 명료하게 이거 안 되면 저거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그냥 돼야 되는데, 홍채 안 되면 얼굴 안 되면 지문 안 되면
패턴 안 되면 비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소 좀 부산스러운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지문인식 하나는 진짜 빠릅니다. 처음 등록할 때도 쓱쓱 2번 문지르면 등록이 되고, 이 보안을 뚫을 때도 그냥 살짝 터치만 해도 바로 인식이 됩니다. 되게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그 지문인식은 되게 발군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편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카메라 옆면에서 아래면으로 이동을 했죠. 휴대폰을 잡은 손가락 중에 하나를 움직여서 센서에 가져가는 행위는 조금 번거로워 보일 수 있는 거죠. 보통 휴대폰을 잡을 때 이렇게 잡거든요. 저는 제 습관은 이래요. 휴대폰을 잡으면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으면 이게 지문인식 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꿈쩍꿈쩍 움직여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불편해. 오히려 나 여기에 있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여기쯤에. 그때 예전 9버전 있죠. S8 버전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아. 손이 작으신 분한테는 최적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좀 불편했어요. 게다가 위에 말한 특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다가 일어났거나 얼굴이 붓거나 하면 눈이 잘 안 떠져서 홍채 인식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집어들었어요. 근데 액정비 때문에 눈갱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눈을 선명하게 뜨기가 너무 어려워. 화면에 현재 어떤 인식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아이콘을 보고 있으면 대다수 홍차로 인식했다며 잠금이 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플은 얼굴이 안 되면 무조건 비번으로 넘어가는 단점은 있지만 마스크를 쓸 때 빼고는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없었어요. 실눈을 뜨고 있어도 만약에 눈 뜨고 있는 게 인식이 되면 그냥 풀렸거든요. 보안 부분에서는 실생활에서 더 빠르고 시원하게 잠금이 해제되는 쪽은 애플이었습니다. 얼굴 인식 따위 갖다 버리고 지문으로 해라 라고 하신다면 뭐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어요. 근데 뒷판에 위치한 지문 센서에 습관을 들이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점검대상국이 점검입니다. 오늘 면접 보러 갑니다. 면접 보러 가는데 삼성페이 써보겠습니다. 쪽팔려. 나 이런 거 못하겠어. 삼성페이 되나요? 예? 이거 휴대폰. 삼성페이는 극강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지갑, 열쇠, 버카충 이딴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이동 결제 쇼핑이 가능해요. 카드 따위 따로 챙기지 않아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죠. 이건 진짜 좀 혁신적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지금 이미 이런 페이 시스템을 많이 해서 알리바바 뭐 이런 애들이 돈 많이 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옛날부터 했었죠. 티머니 카드 하나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까지 몽땅 다 해버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웬만한 시골 마을을 가도 카드 결제기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멍가게 슈퍼를 가도 다 결제를 하지 못할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여행을 떠나면 난감할 수도 있겠죠. 좀 억지다. 그리고 정말 한 가지 단점을 꼽는다면 삼성페이가 그다지 편하지 않다고 느끼실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이시냐면 목걸이 카드 지갑에 습관을 들이신 분들이죠. 진심 크게 차이 없습니다. 이거 꺼내가지고 삑 후불 결제 교통카드 삑 축 주머니에서 옆에서 삑 이거나 똑같잖아, 그죠? 삼성페이는 닥치고 편하기 때문에 짧게 끝내도록 하죠. 오늘은 갤럭시 시리즈의 마지막 회입니다. 최종적인 갤럭시 S9 플러스의 총평을 하려고 합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간도 빼내줄 수 있을 것처럼 기계를 만들고 있는 삼성. 자신들이 만들어낸 철학 위에 아성을 지었지만 고객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라면 개인정보고 뭐고 영혼까지 팔아치울 것 같은 애플. 이 두 회사에서 나온 최신 폰과 함께 한 일주일은 참 여러가지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드웨어 퍼포먼스 굉장히 좋습니다. 더 좋은 성능의 기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만하면 전화부터 게임까지 무엇이든 문제없이 즐길 수 있는 사양이라고 보여지네요. 카메라 많이 발전했습니다. 아직 원본 소스의 선명도나 활용도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넓진 않겠습니다. 그냥 디바이스 안에서 찍고 소구하는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정도의 카메라라면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그걸 보정해주니까 이 생태계 안에서는 정말 좋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골치 아파지기는 합니다. 보안 시스템 굉장히 편리합니다. 잘 인식이 안 돼서 짜증나고 불편한 순간들을 아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으니까 누가 써도 어떻게 써도 보안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좀 없어 보여요. 각종 편의 기능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활용도가 넓은 휴대폰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메인폰을 아이폰으로 결정했습니다. 갤럭시
S9 플러스 잘가. 삼성에서 만든 이 갤럭시가 하드웨어적으로나 도구적으로나 나쁘지 않은 오히려 완벽한 툴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애플이 구축한 생태계를 다 따라오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갤럭시의 영상 및 사진 자료를 맥으로 옮기기 위해 각종 클라우드를 찾아가며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반복하다가 결국 윈도우 PC에 연결해 직접 추출 후 외장에 담아 옮기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하다 보니 갑자기 빡이 치더라고요. 저에게는 어떠한 유용한 도구적 기능보다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장치를 사용하고 그것에서 결과물을 창출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진도 너무 과장되게 표현되는 것은 제게 그다지 좋은 매력으로 다가오진 않았네요. 원본을 확인했을 때 심각하게 무너지는 명암비가 굉장히 크리티컬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이 갤럭시 S9 플러스의 총 리뷰는 끝이고요. 한 번 정도 더 부가적인 어떤 실험들, 뭐 예를 들면 스로틀링에 대한 실험이라던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실험들은 간간히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전체적인 총평, 전체적인 사용감은 여기까지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시리즈 부족한 리뷰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주제, 다양한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이었습니다. 빅스비를 안 했어? 빅스비를. 너는 너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안 나와. 빅스비야, 나랑 친구하자. 우린 이미 친구예요. 빅스비야, 내가 안드로이드 폰을 2018년 3월 최초로 구매를 했다고 메모를 남겨줘. 교발이 이렇게 또 저장도 잘 되네. 빅스비, 시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시리는 실리콘밸리의 중심지 쿠퍼티노에 머물고 있죠. 빅스비는 어디에 있어? 바로 여기요. 앞으로도 날 계속 잘 도와줄 거지? 어떤 건가요? 못 알아듣는 거. 너의 IQ는 얼마니? 결과 보고서엔 측정 불가란 도장이 찍혀있네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아주 많아요. 당신의 말을 잘 듣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요. 내 말을 잘 들어준다니 너와 사랑에 빠질 것 같구나.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런 차도녀, 너는 차도녀야. 정보를 검색해봤어요. 티맵을 통해 여기에서 서울시청까지 가는 길을 알려줘. 도착지를 고르세요. 와, 이렇게까지 검색을 해줍니다. 애플은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건 되게 잘 되네요. 신기하다. 빅스비, 나한테 용기를 줘. 저는 항상 당신을 응원해요. 빅스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매력 있어요. 정말?